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땅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풍수 혹은 풍수지리는 대지에 흐르는 기가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 흐름을 알고 활용하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치에 따르고자 하면서 화와 복의 원인을 여기에 따라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수는 상고시대부터 천문, 역법, 전복 등 술수의 일부로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풍수지리에서 영웅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인걸이 땅의 령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3세기 동진의 곽박이 쓴 풍수서 금낭경에서 처음 보입니다. 풍수설은 생기가 흩어지고 머무는 현상에서 시작해 음양론과 오행설을 토대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기룡화복을 설명하는 전통 신앙입니다.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질 때문에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밀착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풍수설은 한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생활 전반에 넓게 침투한 것입니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연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만 서양의 지리학이 주로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이 크다면 동아시아의 풍수사상은 좋고 나쁜 땅이 아니라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상호적인 시각이 큽니다. 풍토는 지역마다 독특하고 특이해서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화하기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언제 풍수설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통일신라 시기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왕릉 중 제29대 태종의 무열왕릉의 소재지를 보면 풍수설에서 말하는 길지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날 김유시묘로 지칭하고 있는 묘는 혀를 둘러싼 주변 전체의 모양이 풍수설상 가장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와 민간신앙의 기틀 안에 풍수사상이 스며들어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풍수로 유명한 사람은 주로 승려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풍수에 정통한 사람을 지사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유명한 묘청의 난을 아시나요? 이는 서경 천도론이 풍수지리설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가 지금처럼 민간에 크게 보급되고 묘자리를 택하는 데 널리 쓰인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풍수와 유교 윤리는 상충하는 점이 많지만 조상에 대한 숭앙과 의식이라는 점에서 소위 명당을 찾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해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풍수에는 크게 양택풍수와 음택풍수가 있습니다. 양택풍수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의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음택풍수는 죽은 자의 묘를 주택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그 대상으로 삼고 풍수적으로 좋은 곳을 찾는 것입니다. 양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나 시 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양택과 한 가문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양택이 있죠. 관 하나가 들어가는 혈의 생기만을 보는 음택과는 다르게 양택은 개인이 사는 그 대지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또 도읍 등 마을 단위 이상은 사는 주민의 모두를 수용할 만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풍수의 조건도 더욱 까다롭기 마련이죠. 또 양택은 지상에 짓기 때문에 지상이나 지형이 음양으로 조화되어 상생하고 생기가 충만한 길지로 바람과 물까지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확립하면서 풍수사상은 양기 위주의 도읍풍수보다 음택 위주의 묘지풍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음택풍수는 집을 단위로 하는 가족주의적 윤리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조상을 명당에 모심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이로 인해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선시대에는 묘지풍수서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도론과 같이
도읍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조에서 왕릉을 둘러싼 수많은 풍수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죠. 관상과 궁합에 이어 또 하나의 역학 3부작 영화로 불린 2018년의 명당에서는 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명당의 공식 포스터에는 땅을 차지한 자, 세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묘지 선정이 한 가족의 운명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유행한 동기가문론은 돌아가신 이가 생기를 얻으면 그 후손에게 복이 전달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중국 풍수지리가였던 곽박의 장서행은 땅속에 묻힌 시체는 생기를 탄다. 땅속에는 5가지 기운이 흘러다니는데 사람은 곧 부모가 남긴 몸이다. 그래서 땅속에 묻힌 부모의 몸이 생기를 받으면 부모가 남긴 몸의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 라며 묘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친자가문론 혹은 동기가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땅에 묻힌 조상의 뼈를 통해 땅속에 고인 생기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음택풍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부모와 자손은 같은 기를 나누고 있고 자손은 조상이 남긴 몸이기 때문에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기가 고여있는 좋은 땅에 조상이 묻히고 그에 따라 생기에 감응되면 살아있는 자손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하죠. 조선시대에는 곽박이 썼다고 알려지는 금난경이나 한나라 풍수지리학자 청호가 쓴 청호경이 유행하면서 이런 동기가문론 역시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두 책에 나타나는 동기가문론을 살펴보면 금난경에는 장례를 지내게 되면 묻히는 시신이 땅속에 생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손들이 음덕을 받게 됨을 강조하면서 길지를 가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호경에는 나뭇가지와 나무 뿌리 사이는 먼 것 같지만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자연 번성하는 것과 같이 길지에서 부모의 시신이 편안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풍수설화도 많은데요. 부모의 묘를 옮겨서 즉시 효과를 보거나 혹은 먼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연히 명당을 차지해서 복을 받았다고도 하죠. 그 복이라는 것은 대체로 건강과 부귀, 자식을 얻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풍수설화는 죽음과 삶이 교차하면서도 조상과 후손이 하나로 이어지는 생명의 영속 또는 부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풍수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말하면 풍수적으로 적합한 지형과 방향을 갖춘 땅, 즉 길지를 차지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땅속에 고여있는 생기의 영향을 받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풍득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뜻으로 줄여서 풍수라고 했습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요. 풍수지리에서 땅의 생김새를 통해 기륭을 판단하는 일을 바로 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조건을 산, 물, 방향으로 들고 있죠. 풍수이론의 가장 기본은 이 3가지의 배합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3가지 조건에 사람이 추가되기도 하죠. 중국의 풍수론에는 크게 입지한 지형의 모양새로 기륭을 보는 형세론과 배치된 장소의 방위로 기륭을 따지는 이기론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형세론을 중요하게 여겨서 산과 강 등의 모양을 중심으로 땅의 기람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맥입니다. 산면이 산으로 잘 둘러싸고 있고 앞이 터져 있는 곳을 길지 또는 명당으로 지목했죠. 또 산은 흙으로 된 산이 좋고 바위로 된 산은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명당으로 들어가는 산맥이 길고 마치 용이 살아 기어 들어가는 형의 굴곡을 가진 산줄기를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명당을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을 현무 또는 중심이 되는 산이라고 해서 주산이라 하고, 주산에서 볼 때 명당의 안쪽을 감으며 둘러싸는 산을 청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산을 백호라고 부르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곳을 혈이라고 하는데, 혈 바로 뒤에 있는 산이 바로 주산입니다. 주산은 혈을 굽어보며 보호하려는 형상이 좋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물줄기입니다. 땅속이나 지표면은 마른 땅이어야 하지만 그 앞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줄기가 명당이나 혈을 통과해서는 안 되겠죠. 흐르는 물은 명당을 끼고 천천히 돌아서 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과 물을 갖춘 곳이 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비로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방향이란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의 오행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햇볕이 잘 드는 동남쪽과 서남쪽을 포함한 남향을 좋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좋은 곳은 서북쪽에 산이 있어 겨울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개천이나 호수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